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하고 함께 선 연습을 해볼 건데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살 거고요. 나이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성인하고 또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드릴 거고요. 자, 보통 6세, 7세 정도 되면 한글을 어느 정도 다 띄어요. 엄마, 아빠, 아이들 이름 정도, 그다음에 뭐 친구 이름이나 또 받침 없는 거 정도는 다 쓸 수 있거든요. 7살 여름 정도 되면 아이들이 그림에다가 한글을 막 쓰기 시작해요. 막 좋아하기도 하고요. 한글을 이제 어느 정도 쓴다 이거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한글을 어느 정도 쓸 때가 되면 아이들은 여기저기 한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자, 아이가 엄마 쓸 거예요. 이제 엄마 보통 어떻게 쓰죠? 이렇게 또박또박 똑바로 쓰라고 보통 많이 말씀하잖아요. 뭐 이렇게 쓰죠.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빠. 이제 뭐 자기 이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국어 노트 보면 이렇게 칸에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한글을 쓰게 배우잖아요. 아이한테 글씨를 가르쳐 줄 때, 자, 이렇게 해서 흘림체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쁘게 써라 가르치나요? 이렇게 막 쓰지 않잖아요. 그죠? 엄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지 않죠. 아빠도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쓰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흘림체로 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곧바로, 똑바로, 곧바로 글씨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 동그라미 그린다면, 똑바로 그리면 좋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삐뚤삐뚤삐뚤삐뚤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보통 아이들은 그림을 작게 그려요. 그림을 좀 작게 그리잖아요. 그림을 작게 그려요, 아이들은.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려하게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6세에서 9세 아이들 선연습을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건 다 그릴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쓸 정도 되면 요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다 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다 가는데요. 여기서 꺾어지는 거를 좀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해보자 하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축 처져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럴 때는 실망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연습하면 되겠지요? 연습하면 돼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 이번에 네 번을 가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돼요. 세 번이 됐을 경우에 네 번을 가는 거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요거 되는 친구들 있어요. 요거 되는 친구들은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요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하면 돼요. 돼요. 그러면 돼요. 자, 네 번이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주면 돼요. 자, 동그라미 갈 거예요. 동그라미는 찌그러져도 상관없고요. 6세에서 9세예요. 자, 참고로요. 남자아이들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키가 크면, 키가 클 때 어떻게, 그죠? 여자아이들이 훨씬 빠르잖아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가면 누가 더 크죠? 여자아이들이 훨씬 커요, 키가. 남자아이들보다. 하지만 나중에 언제죠? 속도의 차이예요, 속도의 차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첫 출발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그려주시면 돼요. 꼭 여덟 번 안 해도 돼요. 열 번 해도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아이들 그리다 보면요,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이쪽까지는 잘 가다가 또 반대로 가는 경우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요거 설명드렸죠? 속도의 차이입니다. 속도의 차이. 속도의 차이예요. 속도의 차이. 좀 빨리 가는 친구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친구도 있어요. 어차피 출발은 좀 늦거나 빠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맞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서 이거 연습해 보세요. 자, 1번. 자, 이거 뭐 같죠? 구름이죠. 자, 이건 어떤 모양이죠? 꽃 모양이에요. 꽃 모양 기본형, 구름의 기본형이에요. 구름이 사실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막 흐물흐물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안 그려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선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선연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꽃, 구름 그렸고요. 물고기 그리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물고기 전체 모양을 이렇게 많이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자, 점을 찍어줘도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라가 아니고요. 선연습이잖아요.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써줄게요.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 이렇게 갔다가 내가 지각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지각을 했을 때, 내 45도 방향으로 가고 싶어. 이제 어른이 되면 성인은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아이들은 실제로 6세, 7세, 8세, 9세 아이들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의 채널을 보시면 여기 설명란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유일하게 경쟁하지 않고 나를 표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정답이 없고요. 아주 가끔 감각 있는 친구들 있어요. 너희들은 알아서 그려보세요 했죠. 자, 감각 있는 친구들 가끔씩 있어요.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친구들은 알아서 그려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리지만 제 채널은 보통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 아이들, 그 다음에 좀 그림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초급을 좀 어렵게 그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쉬운 것들도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별을 그려볼 거예요. 자, 별을 그릴 때 한복 그리기 많이 하죠. 자, 처음 출발점에서 왼쪽에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어 입이라고 얘기해요. 물고기 입도 되겠죠. 자, 물고기 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물고기 입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악어 입, 물고기 입, 자, 위로 올라가고요. 자, 내려오고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거 잘 되면요. 아이들 거의 2, 3일 정도 요것만 그려요. 막 100개, 200개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립니다, 이거. 그래도 그림을 그릴 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은 잡아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급 친구들,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연필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필요해요. HB가 중심을 놓고요. B, 2B, 3B 쭉 가요. 제가 알기로는 12B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2B하고 4B를 제일 많이 써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HB나 B 제일 많이 쓰지요. 글씨 쓸 때 HB나 B를 많이 써요. F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H, 2H, 3H 해서 또 쭉 가요, 숫자가. 그래서 몇 가지 가냐면 10H까지 가요. 자, 12B, 10H. 여기서 B는요, 블랙이에요, 블랙. H는요, 하드, 딱딱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이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블랙. 여기는 하드. 정리를 하면 숫자가 커질수록 연해지고요. 연해지고요. 연하다. 숫자가 커질수록 연하다. 밝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단하다. B는 숫자가 클수록 점점 진해지고요. 어두워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진해진다. 진하다. 약간 무르거든요. 무르다는 단단하지 않다는 뜻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그냥 연필깎이로 깎으면 되겠죠? 연필깎이로. 이왕이면은 이렇게 심 조절이 있는 거 좋아요. 돌려서 깎으면 되겠죠? 중급 선 연습 해볼 건데요. 선을 똑바로 곧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선을 그을 때 이렇게 그리면 똑바로 되잖아요. 보통은 약간 그리다 보면 삐뚤삐뚤해져요.
선을 그을 때 손목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선을 똑바로 긋고 싶을 때는 손목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다 손목 움직이거든요. 선을 똑바로 그을 때는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같이 내려오면 됩니다. 쭉 가는데요. 손목 움직이지 않고요. 그대로 똑바로,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요. 그대로 똑바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똑바로 내려갑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똑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HB가 중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연필 쓸 때 많이 쓰는 연필인데요. 요즘에는 아이들 EB도 많이 써요. B도 많이 쓰고요. 갈수록 진해지고 갈수록 밝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HB 한번 해볼게요. B 해볼게요. EB 갖고 있을까요? EB. 쭉 가서 사비 가볼게요. 사비와 EB를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6B는 확실히 진해요. 볼까요? 이제 벌써 진하게 나오죠? 자, 누르면 엄청 진하게 나와요. 뭐 묽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진하게 나오죠? 자, 6B 엄청 진하게 나와요. B를 보시면 연필이 좀 묽잖아요. 여긴 보시면 깔끔하죠? 좀 딱딱한 느낌이 선에서도 느껴져요. 밝은 부분 쓸 때는 밝은 연필로 쓰고요. 어두운 부분을 연필칠할 때는 B 부분으로 칠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점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B는 집에 많이 있어요. 연필용으로 쓰기 때문에 집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법이 하나 있어요. 손목 움직이지 않고요. 그대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하는 선연습 방법이 있고요. 자, 2번 방법은요. 초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필이 2B, 4B, HB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2H, 3H는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HB로 할게요. HB. 뭐 B로 하셔도 되고 EB로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밝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HB로 해볼게요. 선연습이니까요. 자, 이렇게 밝은 연필로 여러 선을 겹치면서 여러 선으로 자, 이렇게 여러 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길다 싶으면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이렇게 쭉 그려가면서 맞추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선을 여러 번 쓰면서 선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쪽이 좀 맞을 것 같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손목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손목을 움직이지 말고요.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똑바로 나와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느낌 오시죠? 이렇게 여러 선으로 내가 맞는 선을 계속 찾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주냐면, 아, 이제 확정이 됐다. 어느 정도 느낌이 왔다 싶으시면, 이제 좀 진하게 해주시면 돼요. 진하게 해서, 자, 찾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대로 해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 움직이면 안 돼요. 손목 움직이지 않고요. 손목은 그대로 놔두고 쭉쭉 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지우개 아무거나 집에 있는 지우개로 지워볼 거예요. 지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맞는 선을 찾아서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지워줘야 되죠? 이렇게 지워주고요.
여기도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맞죠? 세 번째 방법은 저학년 친구들, 좀 어린 친구들이나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좀 어려운 친구들은 자로 대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저학년 친구들이나 좀 어려운 친구들은 자대고 하셔도 됩니다.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화지에 좀 이렇게 삐뚤삐뚤 나와도 괜찮아요. 고학년 친구들은 좀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오각형이라 생각하고요. 아, 육각형이구나. 자, 보시면 육각형을 그린다 생각하고요. 뭐 정확히는 안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맞춰서요. 자, 보실게요. 한 번, 두 번 똑바로 선을 그려주시면 좋긴 해요. 뭐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뭐 이렇게 맞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요거 같죠? 자, 두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똑바로 가시면 좋아요. 선연습이니까요. 선연습이니까요. 똑바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은 상관없어요. 자, 요즘에 뭐 육각형 인간 뭐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간격을 뭐 똑바로 해도 되고요. 좀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돼요. 만나기만. 여기 나가면 되겠죠? 초급, 중급 친구들, 아직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그림을 처음 하는 분들은 선을 좀 똑바로 써주는 게 좋아요. 제가 초급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글씨를 처음 배울 때도 글씨를 또박또박 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림도 초급이나 처음 할 때는 좀 똑바로 쓰는 게 좋고요. 이제 성인이거나 조금 그림을 고급스럽게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선의 강약이 필요하잖아요. 자, 선의 강약을 넣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미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힘을 줬다 뺄게요. 힘을 줬다가 살짝 뺐다가 넣었잖아요. 거미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힘이 좀 뭉칠 거 아니에요. 그쵸? 중심 줄이 힘이 고정이 돼 있어야 여기가 지탱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거미줄을 보면 약간 휘죠? 여기 휘어요. 휘었다가 진하게 가죠? 힘을 줬다가 힘을 빼주시고요. 약간 휘어져 가야 되죠? 보통 연필 깎아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다 깎아요. 칼날이 뒤로 오고 칼날이 없는 부분으로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칼날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해줘라 라고 얘기해 주셔야겠죠. 자, 쭉 밀어주면서 내려가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가면서 연필을 깎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주셔야 돼요. 이 자체로 칼에 힘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엄지로 눌러 주시면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연필이 깎이고요.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왜 연필을 이렇게 길게 깎아요? 비스듬히 내려서 깎으면 더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옵니다.
자, 힘을 줬다가 약간 휘어서 가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힘을 줬다가 빼주시고요. 다시 힘을 주고요. 힘을 줬다가 빼주시고요. 다시 힘을 주죠. 자, 여기 중심이 잡히는 부분이니까 얘가 양쪽이 힘이 있어줘야지 이 줄이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힘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의 강약을 연습하시면 돼요. 거미를 처음부터 이렇게 선의 강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요 한 칸은 연필칠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제가 쇼츠에서 계속 하이라이트만 강조했었어요. 그 영상들이 지금도 있어요. 계속 하이라이트 했던 영상들이 있는데요. 물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그려요. 여러분들이 연필을 보든 어디를 보든 보시면 조명을 받아서 가장 밝은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이 부분은 워낙 밝기 때문에 보통 연필칠을 해주지 않아요. 자, 두 번째부터 갈 거예요. 연필을 약간 똑바로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연습이니까 그래요. 나중에 이제 어른도 그림을 그리면 그때는 뭐 자유자재로 하면 되겠죠. 자,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4단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쭉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냥 갔네요. 자, 이거 갔죠? 자, 1단계하고 2단계가 벌써 나누어졌어요. 손목을 움직이지 마시고요. 똑바로 같이 움직여 주시면 선이 똑바로 나와요. 자, 벌써 하나, 둘, 3단계가 나왔죠? 다시 이쪽 부분을 한번 더 해줘요. 그러면 이제 4단계가 나오게 되겠죠. 어이구. 내가 강하게 어둡게 칠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필을 세워주시면 돼요. 눕히면 당연히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세워서 45도 각도로 한 50도, 45도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로 해서 끝부분에 힘을 준다 생각하고 연필칠을 해주면 어지간해서 부러지진 않아요. 어지간해서 부러지진 않아요. 삐져나가도 돼요.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요. 자, 8단계하고 7단계는 뭐 그렇게 차이 안 나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워낙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해주시면 돼요. 자, 벌써 어느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려주세요. 자, 벌써 나왔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걸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차이가 7단계, 6단계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7단계 쪽을 한 번 더 진하게 칠해주시면 돼요. 그쵸? 7단계 쪽 한 번 더 진하게 칠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 부분을 더 진하게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8단계 완성이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어요. 한 번에 가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쪽 단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어두운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해보는 거예요. 자, 출발할게요. 1단계는 하이라이트니까 하지 않고요. 2단계부터 해볼게요. 쭉 가면 돼요. 한 번에. 자, 이건 뭐냐면 한 번에 가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이 연필 맞춰가면서 가는 거예요. 좀 더 진해지고, 좀 더 진해지고, 좀 더 진해지고, 좀 더 진해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시면 한 번에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냥 쭉 한 번에 가는 거고요. 이거는
한 칸 한 칸씩 한 칸씩 이걸 한 번에 쭉 연습하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자, 2H로 한번 해볼 거예요. 2H는 확실히 선이 고와요. 보시면 선이 곱죠? 확실히 H가 칠하면 이렇게 보시면 밝게 나와요. 그쵸? 자, 2H로 칠하면 확실히 밝아요. H 쪽이 훨씬 밝고요. 선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의 강약, 그 다음에 8단계 그라데이션. 중학교 1, 2학년 때 꼭 하거든요. 수행평가를 꼭 해요. 연습하시면 좋고요. 자, 중학교 수행평가는 어떻게 해주냐면, 네, 이렇게 거미줄로 하지 않고요. 막대기로, 긴 막대기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8칸으로 놓고 쭉 올려서 쭉 하나씩 단계를 올립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주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요 그라데이션 연필칠만 잘해도요, 그림 표현이 많이 좋아지고요. 또 실제로 중학교 때 이거 수행평가 해요. 이거 연습해 놓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채널에 운동화 그리기, 사과 그리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쇼츠를 보시면 학교에서 그리는 거 도움될 만한 것들을 간간히 올렸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